안녕하십니까? 홍매도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SK 하이닉스 주가 상승이 무섭죠, 최근에. 하지만 자기의 계열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달갑지만은 않은 속사정.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그룹의 노관장과 최태원의 이혼 소송 관련해서는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뤄준 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이혼 소송은 별개로 놓고, 왜냐하면 시간이 그래도 1년 이상 걸리는 거니까,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고요. 어, 이번에 SK그룹이 워크샵을 했잖아요. 1박 2일. 그래서 뭐 하이닉스가 뭐 100조를 투자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다 의미가 없고 사실은 그룹 지배구주의 이 개편, 이 핵심은, 오늘 말씀드릴 SK와 SK 스퀘어의 합병이에요. 왜냐하면 SK그룹의 시가총액이 200 몇십조 하는데요. 반 이상이 하이닉스입니다.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SK그룹의 거의 대부분 이제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은.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지금 170조예요. 근데 뭐 그룹의 지주사라고 할 수 있는 SK는 11조밖에 안 됩니다. 채태원이 가지고 있는 지분은.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을 두려고 하고 있는 SK 스퀘어 지분은 이제 13조가 되는 거고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SK하고 하이닉스 주가 상승해도 최태원 회장한테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 기사에도 나왔어요.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나와 있죠. SK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컸죠. 2배 이상 외형 확대했는데, 총수인 최태원 씨는 오히려 그것이 더 기분이 안 좋다. 아니, 우리 자식 기업이 상승하는데 왜 기분이 안 좋냐. SK 하이닉스 지분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시면, 하이닉스 지분을, 구조를 보시면, SK 스퀘어가 20% 가지고 있고요. 보시면, 최대 주주가 SK 스퀘어죠. 여기에 채태원 없잖아요. 하이닉스가 안 막 올라가면 뭐해? 현대 이득이 하나도 없는데. 대신 SK 스퀘어가 이득이죠. 대신 SK 스퀘어 지분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SK 스퀘어도 SK만 가지고 있지. 이 최태원이 없잖아. 있어봤자 196조. 이거 뭐, 개미 투자가보다도 덜 가지고 있잖아. 190조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오른다고 그래서 최태원한테 아무런 이득이 없. 그게 이제 기사로 나왔고, 최근에 나온 게 이제, SK 하이닉스와, SK 스퀘어의 합병설이 모락모락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분 구조부터 간단히 살펴봅시다. 현재 구조는 이렇죠. 현재 구조는, 여기 보시면, 최태원 회장의 SK를 가지고 있고요. 17.7%인데 18.3으로 나와 있는데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자, SK가 SK텔레콤과 SK스퀘어 이게 이제 인적 분할했죠. 원래는 SK텔레콤이었는데 인적 분할하면서 가지고 있는데 요 SK스퀘어가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20%.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최태원 회장은 SK는 가지고 있지만 최대 주주지만 이쪽에 SK 스퀘어하고 SK 하이닉스 지분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리고 하이닉스가 돈을 뭐 20조씩 벌어도 SK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 최태원이 배당을 못 받아.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번 돈은 누구한테 배당하냐면 SK 스퀘어한테 배당하거든요. 근데 SK 스퀘어 지분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손자잖아요. 하이닉스가. 자, 아들, 손자. 아들이어야 배당을 받는데 손자니까 SK하고 SK 스퀘어를 합병하는 요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죠. SK와 SK 스퀘어 합병.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를 아들로 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이 기분이 좋은 거죠. 이렇게 되면 배당 수익이 들어오면 이제 최태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이거는 과거부터 꿈꾸던 거예요. 하이닉스 인수하고 하이닉스가 잘 나갈 때부터 꿈꿨던 것이다. 근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까? 이거 한번 살펴보면요. 자, 현재 주가 상태로는 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원인은 SK 주가에 있어요. SK 주가가 지금 너무나 못 올라갔죠. 11조예요. 자, SK 스퀘어가 13조예요. 지금 상태로 합병을 하면요. 만약 된다, 뭐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만 된다고 하면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어느 정도 줄어드냐면, 지금 보시면 최태원 회장 지분이 이런 재무고 지분이 10%도 안 됩니다. 채 10%도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 지금 17.9%잖아요. 여기 보시면 17.9%. 근데 SK 스퀘어하고 합병하면 스퀘어가 지분이 더 크잖아요. 스퀘어가 지분이 더 크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 합병하면 17.9에서 반 토막이 더 나는 거예요. 얘가 한 8%대로 줄어드는 거야. 8%. 그러면 아까 보시면 요 지분 8%, 여기 8% 가지고 최태원 회장의 통합 SK 지주회사를 8% 가지고 그룹을 원활하게 지배할 수 있을까? 그거는 힘들다고 보는 거죠. 첫 번째 합병이 안 되는 이유가 뭐다? 첫 번째 안 되는 이유는 주가의 비밀이 있다. 어떤 주가의 비밀이냐면 SK 주가가 너무 낮고 SK 스퀘어 주가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현재로서는 합병하면 일단은 최태원 회장의 이 상태는 합병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합병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SK 주가를 최대한 올린다. 얘를 한 20조 원까지 올린다. 20조 원까지. 뭐 희망사항인데 뭐 20조 원 가도 문제가 안 되는 지주회사니까. 그리고 SK 스퀘어는 최대한 낮춘다. 얼마까지? 지금 하이닉스가 좀 거품이 꼈다고 하니까 SK 스퀘어는 지금 13조 원이잖아요. 얘는 최대한 낮춘다. 얼마까지? 한 10조 원대까지 낮춘다. 그러면 20조 대 10조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는가? 둘이 이제 합병을 하면 17, 한 12%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지분에서 지금 상태로 합병하면 한 8%인데 지금처럼 제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SK를 한 20%, 20조까지 올려놓고 스퀘어를 10조까지 낮춰놓고 합병을 하면 한 12% 정도까지 이걸 유지할 수 있단 말이에요. 통합 합병된 지주회사를. 그래서 앞으로 주가 흐름은 SK 스퀘어는 그룹 차원에서 밀을 이유가 주가를 띄울 이유가 전혀 없다. 얘는 근데 왜 올라가냐? 그냥 하이닉스가 가니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가 지금 올 만큼 왔잖아요. 올 만큼 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SK 스퀘어 주가는 하이닉스 이슈가 사라지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음. 하이닉스 이슈 때문에라도 떨어지고 그룹 차원에서 올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떨어진다. 반면 SK는 두 가지 이유에서 올릴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이혼 소송도 있고요. 이혼 소송. 두 번째로는 SK 스퀘어하고 합병하려면 얘의 가치는 무조건 올려야 된다. 제가 볼 때는 뭐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올릴 만큼 올리면 좋겠다. 뭐 한 20% 정도, 20조까지 올리면 이제 그때는 합병이 가능한데, 자, 이제 최태원의 뜻대로 얘 주가를 올리고 스퀘어 주가를 낮췄다고 해서 합병이 가능하냐? 그것도 쉽진 않아요. 일단 주가는 이렇게 올려도 왜 그러냐면 합병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예요. 그래서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분 구조를 보시면 자, SK는 통과될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당연히 SK 주주는 올려놓고 합병을 하니까 통과하겠죠. 얘는 통과시켜주고 지분 구조도 충분히 통과할 만하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지분 현황. 자, SK하고 특수관계인이 27% 정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다 특수관계인인데. 근데, 자, 10% 이상 큰 손이 없어요. 반대할 만한. 국민연금이 7% 갖고 있고,
외국인 봅시다, 외국인. 음, SK 외국인. 외국인이 한 30% 이상 되는데, 되게 많잖아요, 23%. 많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 정도 갖고는, 합병을 부결시킬 이유도 없죠. 왜냐면 주가를 띄운 유리한 상태에서 합병을 하니까. 반대할 이유도 없지만, 설사 그게 아니더라도 주주 구성상 통과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시고. 반면에, SK 스퀘어의 지분 구조는 어떻게 돼 있냐면, SK가 가지고 있는 게 30%예요. 이것도 적지 않아요. 특수관계인까지 하면 한 32% 됩니다. 그 다음에 대주주 지분 10% 이상 없어요. 스퀘어도. 자, 5% 이상 주주가 나오는데, 이제 외국인 덩어리가 있죠. 이게 한 10%. 예전에 둘이 통합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뭐 반대할 수도 있겠죠. 11% 정도. 자, 국민연금이 주주한테 불리한 합병을 반대할 수 있으니까, 한 8%. 그러면 한 20% 정도는 반대할 수 있고, 여기 이제 개별 주주들이 또 반대할 수 있겠는데, 개인 투자가들은 모이기 어렵죠. 개인 투자가들은 모여봤자 한 10% 정도 반대하기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은 응집력이 없습니다. 그럼 한 30%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통과시키려면, 음, 기관 투자가하고 개인 투자가 주주를 최대한 많이 끌어들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간당간당하죠. 30% 갖고는. 스퀘어는 사실은. 왜냐하면 얘는 불리한 합병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관건은 뭐다? 여기 이제 외국인 지분이 외국인이 52%네요. 쉽지 않네요, 보니까. 52%니까 여기서도 반대 얘기가 나올 수 있겠고, 그러니까 외국인 대주주 지분 빼면 사실은 기관 투자가나 개인 투자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그 싸움이 되는 거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불리한 합병을 할 수 없겠다. 외국인 지분율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얘를 뭐 10조까지 끌어내리고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이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얘를 끌어내려면 주주 반발이 있을 거니까 안 되고 SK를 끌어올린다. SK를 어 SK를 아까 11조였죠? 11조. 11조인데 이거를 진짜 20조까지 끌어올린다. 20조까지. 뭐 그렇게 보다면 18조까지 올린다. 그렇게 하면 이제 지분이 아까 말씀드린 최태원 회장의 지분이 합병하더라도 한 10%까지는 통합 뭐야 통합 지주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안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거나 SK 주가는 올려야 되고 이나 뭐 이혼소송 뭐 합병 떠나서 둘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 합병 다 관련이 돼 있으니까 올려야 되는데 합병 지주회사의 지분을 최대로 끌어올리려면 최태원이 그래도 두 자릿수 이상 유지하려면 SK 스퀘어 주식을 낮추고 SK를 올리는 게 최선이겠지만 SK 스퀘어 지분을 낮추기가 쉽지 않다. 지분 구조도 그렇고 SK 하이닉스의 주가도 그렇고 그러면 결론은 뭐다? SK 지분을 올릴 수밖에 없다. SK의 시가총액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하실 때 지금 다른 뭐 계열사는 빼겠습니다.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SK ENS 뭐 합병 얘기도 나오고 나오는데 그건 이미 뭐 주식에 다 반영이 돼 있으니까. 자, 얘를 잘 보세요, 이제 얘를. SK를 잘 보고 SK 기업 구조 개편의 핵심은 얘다. 얘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평가다. 올릴 수밖에 없고요. SK 스퀘어도 잘 보는데 얘는 중립 이하다. 왜냐면 얘를 올리면 합병 안 한다. 얘 주가가 이만큼 비싸서는 최태원은 합병 절대 안 할 것이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이 아까 달갑지 않은 이유는 그런 이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SK 주식을 투자할 때 여러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가장 긍정적으로 봐야 될 핵심
회사는 SK다. 이거는 현대차의 글로비스 같은 거고요. 삼성그룹의 삼성, 통합 삼성물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SK도 반드시 그 길로 갈 것이다. 근데 지금 상황은 바로 감행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